뭐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 나는 너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나쁘고 괴롭힐 의도로 그렇게 스토킹을 한 거냐 라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스토킹을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 혹은 동거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 그런 걸 말해요.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음향이나 영상이나 뭐 이런 걸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또 뭐 택배를 훔쳐가거나 아니면은 뭐 선물을 뭐 놔두고 간다거나 이런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스토킹이 발생을 하는데 주로 이성 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은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행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 간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제하던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도 스토킹이 일어나나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 감정적으로 좀 미숙한 면들이 성인에 비해서 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좋아졌어. 그럴 때 우선 고백을 하는데 학원 가는데 따라다니고, 학원 끝나는 시간에 기다리고, 뭐 집 앞에서 기다리고, 뭐 선물 공세하고, SNS 뭐 염탐하고, 이러는 행위들이 뭐 무조건 다 스토킹이 되는 건 아니지만 스토킹에 해당이 되는 행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심한 경우에는 얘기 좀 하자면서 계속 기다리는데 얘기하기 싫다고 해도 계속 붙잡고 안 놔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감정에 너무 심취해서 벌써 뭐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감정만 앞서 나가는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 학생 입장에서는 무섭잖아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스토킹이다 라고 해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교제를 했어요. 한쪽에서 이제 헤어지자고 했어. 근데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하고 기다리고 뭐 SNS로 계속 연락을 하고 뭐 따라다니고 뭐 이런 행동을 계속 하면은 상대방 쪽에서는 무섭다라고 하면서 스토킹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심해지면은 교제하던 사이에서 만약에 뭐 스킨십이 있었다거나 좀 어른들이 알면 좀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공개하겠다, 뭐 소문 내겠다, 유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계속 뭐 끌고 간다거나 무력을 사용한다거나 해서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데이트 폭력으로도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스토킹이 아니라 실제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장난 고백을 하는 것도 학교 폭력이 되나요? 이제 장난 고백 같은 경우에도 학교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들을 보면은 남학생들끼리 장난 고백을 해서 여학생이 받아주면 승점 1점 이런 식으로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 몇 명이 모여가지고 너는 누구한테 고백하고 넌 누구한테 고백하고 여러 명한테 이제 고백을 해서 서로 이제 내기를 한 거죠. 실제로 고백할 생각은 없는데 내기로 장난 고백을 하게 된 거고,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오케이를 한 친구도 있고 거절한 친구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장난 고백이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또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장애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학생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장난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남학생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정을 키워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나중에 장난이었다, 내기였다라고 밝혀지면서 굉장히 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그 장애 여학생이 이것도 학교폭력이다라고 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그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 처벌을 받았고요. 스토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스토킹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행위의 유형이 있는데,
케이스를 봤을 때 이 학생이 뭐 순수한 마음에서 뭐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 나는 너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나쁘고 괴롭힐 의도로 그렇게 스토킹을 한 거냐 라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경미한 사안이거나 스토킹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는 반면에 너랑 나랑 스킨십 한 거를 유포해버리겠다 라든가 아니면 뭐 무력을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좀 심각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또 피해를 입은 여학생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의 요소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으로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 같이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거죠. 접근 금지도 받아낼 수 있나요? 이제 스토킹 행위가 좀 있었다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이제 긴급조치로서 접근 금지를 먼저 시킬 수가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접근 금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교제하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생활 반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고 기다리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접근 금지 처분을 많이 받아내죠. 그래서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기다리거나 따라다니거나 계속 연락하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자제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스토킹 이런 행위를 좀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감정만 너무 앞세워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계속 좋아하는데 왜 너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아직도 네가 좋아 계속 이렇게 사랑을 강요하는 이런 행위가 정당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제가 직접 했던 사건 중에 이제 스토킹으로 신고가 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학생이었는데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때 예전에 그 친구가 나보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 친구가 우리 뭐 같이 살자고 했어요. 뭐 하면서 예전에 주고받았던 편지를 계속 보면서 본인의 감정에만 너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저하고도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그 친구가 너를 신고하고 하는 거는 이미 너한테 마음이 끝난 거다. 그리고 그 친구는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해줘도 본인의 감정에만 계속 매몰돼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성교제를 시작할 나이가 되면은 그거보다 좀 더 일찍 해도 좋은 것 같은데 내 감정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끔 계속 훈련을 시켜주시고 내 마음과 너 마음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 때도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강요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그게 청소년기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되면 성인 돼서도 고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한테 내 생각만 강요하지 말고 한 템포 늦추고 침착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훈련, 그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